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황 분석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뜨거워지는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에코프로비엠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LS전선 아시아 리포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을 뒤흔든 애플카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모센스와 현우산업, YM텍을 주목하자는 뉴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새내기 YM텍은 배터리 3사의 릴레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고전압파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애플카 부품 공급망 쪽에서 국내 아이폰 부품 업체들이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카가 출연하면서 관련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주가가 잇따라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모센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그룹의 계열사에 PCB를 공급하고 있는 협력사인 현우산업도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개화 이전에 시장 진입을 통한 생태계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부분,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2008년에 설립한 차세대 전장 및 3월 인터넷 종합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차폐시트를 개발하면서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고출력 차폐시트를 특허를 취득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전장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RF 모듈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모센스는 초광대역 UW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애플의 에어태그, 갤럭시의 스마트 태그 등 UWB 기술을 탑재한 모바일 액세서리가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는 글로벌 휴대폰 업체와 손잡고 위치 추적 장치 양산을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센서 분야에서는 최근 성장 중인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음성인식 모듈 내 화자의 위치 기반 솔루션 개발은 물론 동시 발화 및 다중 화자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와 현우산업, YM텍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의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웹제니 역시 신작 뮤아크 엔젤2에 따라서 기대감이 더해진다는 소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최근에 910억 원의 순회 파이낸스 센터를 계약하면서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그룹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다시 한번 코오롱그룹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코오롱 4세 이규호 부사장이 공식 석상에 데뷔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오롱그룹이 수소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소 솔루션 제공자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2000년대 초부터 수소산업 미래를 보고 핵심 소재 개발과 수소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중심으로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플라스틱이 참여했다는 부분,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인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2006년도에 수소연료전지용 분리막 기술을 연구를 시작해서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주요 수소 사업 제품은 수소 연료전지용 수분 제어 장치와 고분자 전해질막, 전극 접합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분 제어 장치가 수소 연료전지의 전기가 잘 발생하도록 습도를 조절하는 부품으로 이미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인 넥소에 공급 중이고 앞으로도 대규모 증설도 추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을 비롯한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코오롱그룹 전체의 상승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 향 쪽에서 10.1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공시하면서 앞으로 중장기 성장의 담보를 마련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매출 반영 예정이고요. 이번 수주권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면서 삼성 SDI에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양극재 메인 벤더 등극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 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후속 수주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약 2조 원이 매출 가능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시설 투자로 24년 이후에 급증할 공급량을 감안하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NCM 캐파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 사이트는 미국이 유력된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초기 투자 규모는 3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에 대비할 필요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48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켜보자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대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3년도, 24년도를 주목하자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 탑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이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요. 한화도 노를 저었다는 소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50년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태양광 전구체 사업에 주목하자는 내용, 미국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한화큐셀이 동사의 태양광 전구체 고객사이기 때문에 한화큐셀 관련 쪽으로 태양광 패널 업체 전구체를 공급하는 내용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캐파를 통한 매출 증대, 태양광도 공유하자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동사는 2020년 연간 75억 원의 태양광 소재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 동사의 주요 비즈니스인 LED와 반도체, 태양광이 생산 설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캐파 확대가 효율적인 매출 증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캐파를 통해서는 연 1,000억 원 수준의 매출 가능했으나 증설을 하게 되면 2,000억 원 수준의 매출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은 가공비가 작기 때문에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구체 산업이 규모는 반도체 전구체보다 작더라도 수익성 면에서는 반도체와 견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에 신재생 에너지가 더해지는 숨은 진주 LS전선 아시아를 살펴보자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 주가를 12,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호치민 법인 쪽에서 일부 영업 차질이 있었지만 하노이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미국향 통신선 수출 증가로 올해 계속 고성장이 진행 중에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및 내년도 최고 실적 예상을 감안한다면 최근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력선 비중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충분한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또 3분기에 96억 원, 또 2021년도 기준으로 324억 원으로 103%나 추정이 된다는 부분 쪽에서 최고 실적이 예상된다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회복까지 같이 기대된다면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인데요. EV 배터리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켜보자는 내용으로 EV 배터리 생산 경험치와 신규 수주 급증을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탑티어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예측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정유 업황이 리오프닝 움직임으로 수익성 반등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커버리지의 최선호주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를 36만 5천 원까지 제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EV 배터리 광구 분할 계획 승인과 함께 정관을 개정한다는 소식, LG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결정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동사에 대한 위축된 투자 심리는 여전하지만요. 2022년도부터 자회사 현물 배당 지급 가능성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주주 친화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는 지켜보자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EV 배터리 신설 법인의 보유 지분율 변화가 없다는 점은 주가 할인율 적용과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EV 배터리 부분의 밸류에이션 확장 구간, 적극적인 매수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업의 수익성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샤오펑 공급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 가이던스 상향되고 있다는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 또 신규 폼팩터로 추가 수주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하반기 폭스바겐 쪽에서의 그런 영향력을 지켜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 생산 라인의 설비 전환으로 23년도부터 양산 가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최근에 많이 눌려있던 캠트로닉스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6% 이상 상승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존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에도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상승 탄력을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한 이후에 거래량이 완전히 실리면서 29,000원대에 오랜만에 도달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고치를 깨는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력과 신재생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KC 역시 잠깐 또 눌렸다가 기존의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투머치 파기 가치 투자 해볼 만한 기업들을 섹터별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소개해 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그린 플러스가 가장 잘 나가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로봇과 AI, 바이오 쪽은 상당히 많이 눌리고 있고 자동차 자율주행도 아직은 멈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쪽, 최근에 신소재 관련된 쪽만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효성 TNC는 이미 70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정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을 새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목표 주가 다시 아래로 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니들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PNT라든지 최근에 PNE 솔루션이 이름 바뀐 원익 PNE, 첨보와 LNF, 에코 프로비엠과 같은 2차전지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신소재를 추구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FNF라든지 더네이처 홀딩스는 증자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가치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흥을 비롯한 건기식도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앞으로 푸드나무라든지 이런 푸드웰 쪽, 식료품 쪽에서도 계속해서 몇몇 기업은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라고 그 당시에 주목했던 기업 중에 리노공업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코오롱 글로벌은 아주 오래전에 같이 투자해볼 만한 기업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건설 쪽에서 주목하자고 했던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야 올라오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HM과 DIC 많이 오르다가 또 쉬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섹터의 흐름을 많이 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몰캡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켜볼 예정이고요.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쪽에서도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주목했던 기업 쪽에서는 TNR 바이오팹이 몇 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PNE 솔루션, 첨보, PNT 아직까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실적이 좋은 예상되었던 기업들 쪽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OLED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좋았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와 같은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다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고요. 코오롱 글로벌이 코오롱 그룹이 살아나는 이 시점에서 신재생과 풍력 건설 등 다양한 최근 흐름에 맞는 섹터를 이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7,336억 원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올해 2,4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가치주로서 목표 주가 실적 대비 PER 10배 87,000원까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이 더딜 때는 상당히 더디지만 횡보가 오래되는 만큼 상승폭도 크게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 업체로서 코오롱 글로벌의 기업 가치 재평가하자는 내용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정당화될 것으로 그린이들 정책 관련주로 주목하자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코오롱 글로벌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금주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또 다른 가치주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